그런데 여러분들 흡연에 따라서 폐암이 걸릴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다 놓고 야 너는 무조건 담배 펴야 돼. 너 폐암 얼마나 걸리나 보자. 난리 나죠? 그러면 IRB에 걸려서 실험을 못 합니다. IRB라는 건 이제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인체에 영향이 미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사람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실험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연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폐암에 걸린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안 피웠는지를 거꾸로 유추하는 거죠. 이거를 케이스 스터디라 그래요. 좀 이거는 실험 연구고요. 그죠? 이런 방법을 이제 코어넷 연구라고 해요. 코어넷 연구, 실험 연구 이렇게 세팅해놓고 움직이는 거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사건을 역추적하죠. 그죠? 간호대에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몰라? 무슨 뭐라 그러죠? 질병 같은 경우에 역추적하는 경우를 그렇지 역학조사 같은 한다 그러죠? 어떤 거꾸로 그러니까 한 결과를 거꾸로 추적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사후 실험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후 실험 설계는 아까 전에 보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 위험률이라고 하는 거와 오즙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실험 연구에서 사전 실험을 결정해 놓고 내가 실험군을 정해 놓고 그 사람의 결과, 즉 실험을 약을 줬더니 전체 50명 중에 몇 명이 걸리고 안 걸려고. 그러니까 횡적이에요. 아까 전에 보는 화살표 봤죠? 횡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리 내가 정해놨잖아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정해놓고 내가 이미 사전에 정해놓고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아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나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서 계산할 때도 어떻게 결정을 해요? 전체 50명 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이 50명 중에 몇 명이 걸렸고 50명 중에 몇 명이 걸렸고 이미 내가 세팅을 해놨잖아요. 실험을 했잖아요. 실험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분의 이거의 결과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폐암이 걸린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핀 사람 몇 명, 안 핀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 그러니까 담배를 피면서도 폐암에 안 걸린 사람, 걸린 사람, 이걸 가지고 보겠다는 거죠. 흡연 유무와 폐암 유무 간에는 관련이 없더라. 그럼 똑같이 나와야 되죠. 아까 전에 100명이면 50명, 50명, 그러니까 25, 25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뭐 별로 피나 안 피나 똑같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관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담배 핀 사람의 폐암 발병률이 훨씬 높게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이론적인 그 동질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야 되죠. 그걸 가지고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에서 포스트 크로스 타블레이션에서 13번을 켜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흡연군, 비흡연군, 그 다음에 흡연군 중에서 폐암에 걸린 사람, 건강한 사람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자, 됐어요? 자, 분석 들어가서 똑같이 기술 통계, 크로스 타블레이션 똑같아요. 자, 자, 여기서 요걸 하나를 빼먹었네. 잠깐만요. 자,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잠깐만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네? 아마 여기가 세팅이 돼 있나 보네. 뭐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값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그죠? 앞에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죠. 비타민을 먹었다, 감기 걸렸다, 안 걸렸다, 안 먹었다,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데이터입니다. 보통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제공을 하죠. 다만 통계 카이스퀘어 분석까지는 안 해요. 보통 기술 통계학이라 그래서 전체 분포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뿌려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2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야 할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이 값이에요. 자, 흡연한 사람 중에 폐암에 걸린 사람의 개수. 이렇게 해서 나오죠? 다 통계청에서. 그죠? 그걸 가지고 이 값을 어떻게 세팅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흡연에 걸리면서 폐암에 걸린 사람 73명, 흡연하면서 폐암에 안 걸린 사람 18명.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값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값.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놓고 제가 지금은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돌아갔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1111 해서 4개만 떠요. 개수가. 그럼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세팅을 해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그 다음에 가중치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의 가중치 케이스. 자, 지금 방법은 2차 데이터를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원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가중치 케이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중에서 가중치가 제일 마지막 게 가중치죠. 요거를 체크해 주고요. 가중치 케이스 지정해 주고 관찰치를 일로 넘겨 주세요. 그러면 얘가 가중치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73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11111 해서 73개를 쳐야 되죠. 똑같이. 그죠? 그렇게 안 치고 이렇게 2차 데이터를 가지고 세팅해 주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로스 타블레이션 데이터는 무지 많이 나오죠. 통계청이나 뭐 여러 가지 보고서들 이런 데 보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 연구 형태로 바꿔서 그거를 가설 검증해 줄 수가 있어요. 요거하고는 그러면 진짜 관련성이 있을까? 서로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 서로 진짜 독립적일까? 별도인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까? 이런 것까지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서 똑같이 기술 통계, 교차 분석표. 자, 행을 흡연 유무, 열을 폐암 유무, 이렇게. 흡연을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흡연이 행으로 들어가요. 가로로. 그 다음에 폐암 유무가 세로로. 통계 들어가서 똑같이 카이 제곱 체크해 주시고요. 통계 들어가서 카이 제곱 체크. 자, 그 다음에 셀에 들어가서 기대 빈도 말고 이번엔 총계만 딱 쓸게요.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 총계 퍼센테이지도 전체 퍼센테이지만 알면 되죠. 가로 세로에 대한 각각의 퍼센테이지는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요것만 갖고 쓰는 겁니다. 표로 정리할 때는 요거 통계치만 필요하면 되니까 이렇게만 세팅해 주시고요. 계속 누르고 그냥 오케이 확인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폐암에 흡연한 사람이 폐암 걸린 사람이 74명, 건강한 사람이 16명, 총 91명 중에 그 다음에 비흡연한 사람들은 폐암에 걸린 사람이 141명, 건강한 사람이 196명, 337명 중에 그죠? 그 다음에 폐암에 걸린 전체는 214명 중에 이렇게 해서 기대 빈도치 나오면 얘가 몇 명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돼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를 가지고 그 차이만큼이 이 그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재겠다는 겁니다.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0.000이죠? 그죠? 이렇게 나오나요? 대답이 없으셔서. 자, 다 나오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예요. 자, 노란색 화살이 가로로 갔어요, 세로로 갔어요? 여기. 이게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요. 얘가 어떻게 나왔어요? 세로로 갔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즈비라고 부릅니다. 오즈비. 여기 오즈 레이셔라 그래서 이거는 B예요. B. 비율이 아니고 상대적인 값의 B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점이 아까 전에 실험 연구는 미리 내가 세팅을 해놓고 비타민을 먹은 그룹의 전체 50명 중에 진짜 감기가 걸린 사람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을 보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요? 폐암이 중요한 거예요. 폐암이 걸렸는데 걸린 사람 중에 흡연을 한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는 거예요. 관점이 틀려요. 포커스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214명 중에, 즉 폐암이 걸린 사람 중에 흡연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비율을 가지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랑 틀리죠? 그죠? 상대 비율 해서 전체 몇 퍼센트예요? 51.8%고요.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중에 자, 이 비율분의 이 비율 했을 때 0.09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율 대 이 비율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몇 배나 돼요? 5.63배. 즉 폐암에 안 걸린 사람이 흡연을 안 한 비율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흡연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흡연균의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균의 폐암 발생률보다 이 값이 뭐예요? 5.63배 많더라. 뭐가요? 위험미. 즉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안 피는 사람들의 걸릴 확률에 비해 몇 배나 높다고요? 5배나 더 높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죠. 사전 연구 설계했을 때와 사후 연구 설계했을 때 비율이 틀려요. 아까 전에는 상대적 위험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비율 계산이 들어가고 지금 사후 분석할 때는 오즙이라는 개념으로 해서의 위험률을 이렇게 재는 겁니다. 뭐냐면 포커스가 틀려요. 아까 전에는 비타민을 준 거에 대한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잰 거고 얘는 반대로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유추해서 흡연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결국은 폐암에 대한 흡연율을 예측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책에는 여기까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대부분의 책은 그냥 카이스케어 검증을 해서 카이스케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는 그러니까 관계가 있더라, 없더라, 독립하다, 독립하지 않다까지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실험 연구를 세팅할 경우에는 오즈비 또는 상대적 relative risk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고 대부분의 신문에서 이런 실험 연구를 한 결과는 오즈비나 그러니까 상대적 위험률을 끝에 설명해 주죠. 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얼마나 높더라, 낮더라 이런 거를 다 설명해 주죠. 실험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 보세요. 보면 이거를 다 설명해 줘요. 카이스케어 검증까지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얘는 그래서 결과가 두 변수가 질적 변수가 두 개예요. 평균이 없어요. 얘는 평균을 안 쓰고요. 평균의 차이가 아니고 두 변수 간의 그룹 간의 어떤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룹 간의 그룹 차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를 차이 검정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저는 이거를 차이 검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차이 검정이라는 건 그룹 간의 어떤 평균의 차이를 보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그룹 간의 이 변수와 이 변수 간의 관계성을 즉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 또는 관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관계 검증 쪽에 표현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